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이전해야 합니다. 청와대와 정부 부처도 모두 이전해야 합니다. 수도권 집값 상승하니 행정수도 문제로 관심을 돌리려고 꺼낸 주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행정수도 이전 논란이 지금 한참 뜨거운데, 이게 행정수도 이전이 좀 현실성이 있는 얘기인가요? 현실성이 있죠. 왜냐하면 정부 부처 22개 부처가 이미 내려가 있고, 네. 그리고 예청은 전부 대전에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청와대와 총무실과 국회만 가면 다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2004년에 헌재에서 이혼 결정이 났기 때문에 지금 그 헌재 판결을 이제 다시 바꾸자라는 게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얘기고, 여당은 아주 줄기차게 세게 지금 압박하고 있는 이런 형국이고, 미래통합당 내에서 의견이 갈리는 이런 국면이지 않습니까? 저는 현실성이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수도 이전에 대한 그 필요성이나 당위성은 일반 국민들도 많이 인정하고 있어요. 어제 그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도 53%가 그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견이 나왔고, 민주당 자체 조사에서는 63%까지 나왔다고 해요. 그만큼 국민들도 이 수도권 집중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임계점에 이르렀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여당 부동산 정책 실패 이외에도 많은 실정들이 현 정부에 있는데, 이걸 덮기 위한 카드로 이걸 갖고 와서 내후년 대선까지 내다보고 정치권의 프레임을 짜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의심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의심은 뭐 당연히 의심할 수 있고, 또 그런 의도가 있을 것으로 봐요. 그럴지라도 이 부동산 이 폭등 현상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뭔가 대책을 세워야 하니까 이거라도 내놓은 거 아니냐라고도 볼 수 있는 국면도 있고, 저는 양론이 다 있다고 봐요. 이 문제가 사실은 그 노무현 대통령의 뭐 꿈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염원이다, 뭐 김두관 그 의원이 그 페이스북에 말했는데, 이런 말을 앞세우는 것 자체가 이 문제를 풀어가는데 실패의 지름길이라고 봅니다. 이 문제를 여야를 초월하는 범정파적인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해야지, 노무현의 꿈이었다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고 시작해버리면 이거는 정치 프레임에 스스로 자승자박 가두는 꼴이에요. 사실 우리 행정수도가 언제부터 나왔냐면 1971년 김대중 당시 민주당 후보의 장충단 공원 연설에서 시작됐어요. 그리고 그렇죠.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이 76년도에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결국은 그게 이제 노무현 후보 2002년에 대선 선거 운동 과정에서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충청도의 행정수도를 옮기겠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그 위에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이 됐는데, 사실 충청도에서 충청도 출신이라는 이해창 후보를 이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무현 당시 대통령 당선자가 사석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행정수도로 덕 좀 봤죠. 재미 좀 봤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죠. 친노나 그 친문 핵심 분들이 그 행정수도 이전을 노무현의 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박근혜의 꿈이기도 합니다. 2007년에 이명박 대통령 행정수도 이전 문제에 대해서 부정적 입장을 드러내고 나서 그 국회에서 이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주도해서 이걸 부결시켜 버렸잖아요. 그때 이후로 이제 친이 친박이 원래 세력이 갈라져 있었지만, 그때부터 완전히 그 적처럼, 완전 원수처럼 갈라지는 계기가 됐던 사건인데, 사실은 이와 관련해서 제가 비화를 하나 전해드리면, 그 노무현 대통령이 2004년 10월 21일인가 이 헌법재판소에서 이게 위헌 결정이 난 다음에 청와대에서 그 참모들하고 식사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 위헌 결정을 받았지만 이것은 관습헌법으로 결정이 난 것이지 성문헌법으로 위헌 결정이 난 것이 아니라, 내가 떠난 이후에도 이것을 반드시 또 추진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상의 유훈 정치를 남기신 건데, 이것을 문재인 대통령이 잘 알고 이제 와서 다시 재추진한다는 겁니다. 과연 행정수도 이전이 국가 경쟁력 측면에서 효율성이 있냐 없냐, 그리고 국가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되냐 안 되냐 보면 저는 도움은 별로 안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 인구는 40년 뒤에는 반토막이 난다고 이미 통계가 나와 있잖아요. 인구는 갈수록 줄어요. 그리고 우리의 목표는 남북 통일과 남북 화해 협력을 위해서 남북 자유 왕래를 위한 목표를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도가 대전으로 간다. 그것도 청와대와 국회까지 다 간다. 그러면 절의 고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서울의 집값이 떨어지냐?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서울의 집값이 그거로 인해서 떨어지고 오르지는 않을 거예요. 오히려 그렇습니다. 부동산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보는 건 정말 저 이건 어불성설이라고 봅니다. 아니 그 청와대와 국회가 내려가면 그분들이 서울의 집 다 팔 것 같아요? 안 팔아요? 안 팝니다. 결국 저는 이 행정수도 이전 논란 결국 정치적 공방만 하다가 그냥 아무 일 없었던 걸로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 문제를 정략적인 차원에서 접근할 게 아니라 진짜 국가의 백년지대계, 특히 남북 통일을
겨냥해서 이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우리나라 지도자들은 대통령이 되겠다는 분들은 그런 분이 별로 보이질 않는 현실이에요. 행정수도 이전 얘기를 지금 꺼낸 게 저는 너무 늦었다고 봅니다. 꺼내려면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에 꺼내서 야당과 진지하게 대화를 통해서 공감대를 이뤘어야죠. 지금 임기 2년도 남지 않은 정권이 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갑자기 꺼냈다? 과연 이 문제가 임기 내 해결이 될까요? 저는 정치적 공방만 돼서 오히려 대선 때까지 이어지면서 결국은 또 국론 분열시키고 정쟁의 대상이 돼서 소모적 논쟁만 계속 반복될 거라 봅니다. 그래서 여야가 합의해서 다음 정권 초기부터 논의하자고 합의하는 정도에서 끝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그럴지라도 다음 대선까지 이 문제는 논란을 빚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집값은 잡지 못하고 오히려 인구 과잉이나 문제 해소 못하고 정치적 논란만 빚으면서 갈 가능성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래 180석 가진 여당이 저렇게 원하고 대통령이 원하고 그리고 이미 5년 정권을 국민이 준 만큼 행정수도 이전 하고 싶으면 한번 해보라고 하고 싶어요. 어떤 일이 빚어지는지. 우리는 미래를 모르잖아요. 할 말 있어요? 아니 너무 무책임하잖아요. 결론이. 너네 해볼 테면 해봐라 하고 논란에 맡겨보자는 건데. 아니 왜냐면 저렇게 지역 공기업만 다 내려보내고 또 22개 부처만 내려보내고 청와대와 정장, 총리실과 국회는 청와대 서울에서 딱 다리를 들고 앉아서 니들 좀 올라와라. 공무원들 다 올라와. 그럴 바에는 오히려 이분들이 내려가서 거기서 지지고 먹든지 해라. 그리고 우리도 내려가요. 언론도. 결론을 좀 내리시죠 오늘. 노컷가톡은 일반 양극단에 치우친 유튜버들이 하지 못한 얘기를 합니다. 그런 만큼 앞으로도 노컷가톡을 많이 열심히 시청, 경청해 주시고 그리고 주변에 널리 전파해 주시면 우리나라의 진정하고 공정한 국민 여론이 형성되는데 크게 기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어차피 대통령이랑 국회랑 내려가도 사람들이 교육 때문에 안 내려가요. 서울 집중 현상 못 막아요. 그리고 젊은이들이 20대 30대들이 지방으로 안 내려간다는 데 문제가 심각한 거야. 왜냐? 일자리가 없어.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진짜 개인적 여담인데 이명박 대통령이 세종시를 과학 비즈니스벨트로 만들겠다고 했다는 게 맞았던 것 같아요. 왜냐? 거기는 일자리가 생기거든. 그러면 세종시는 당연히 부흥과 번성한 도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지금이라도 정치 리더라고 하면 이 상태에서 세종시를 스마트 도시 그리고 로봇 도시 4차 산업의 AI의 도시로 만들자고 해야만이 세종시가 융성해져요. 근데 그런 얘기한 사람은 한 명도 없고 청와대 내려간들, 국회 내려간들, 아니할 말로 총실 내려간들. 방금 전에는 행정수도 이전하도록 한번 맡겨보자면. 아니 그걸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그럼 우리 내기 한번 합시다. 내기 하시는 거 좋아하시잖아. 항상 틀리는 내기 한번 해봅시다고. 자, 행정수도 이전 이거 현 정부 내에서 추진돼서 성공할 거라고 보세요? 안 될 거라고 보세요? 성공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봐요. 나도. 희박이 아니라 전혀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임기 2년만 남겨놓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9명 중에 6명이 저기였는데 미래통합당이 여기 프레임에 숟가락 얹고 달려들 것 같습니까? 절대 달려들지 않습니다. 미래통합도 꼭 당원처럼 얘기하시네. 아, 꼭 당원이래만 이렇게 얘기합니까? 속내를 알지 않고서 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야당과 협상을 하고 논의할 때는 받을 수 있는 카드를 항상 제시하면서 해야 되는데 이거 정치적으로 국회에서 원내대표라는 사람들이 툭 던져놓고 한번 얘기해보자. 누가 받아들입니까? 노컷가톡 애청자 여러분께 우리 김규환 그 기자 성향을 보면 미래통합당 쪽에 약간 대변인 성향이나 그 내부 사정을 아주 잘하는 분의 이분만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모습 가끔씩 드러나지 않으세요? 아무도 공감하지 않잖아요. 여기 계신 제작진 7명이. 이상입니다. 네, 노컷가톡 진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얘기하면 곤란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스크는 왜 왼쪽 팔에 끼고 있는 거예요? 아니 어디 놓을 공간이 없잖아요. 위에다 놓으면 표시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럼 사무실에 놓고 오면 되지. 아니 여기까지 쓰고 와야 되잖아요. 왜냐면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 차원이지. 아니 우리 김 기자는 배려가 전혀 없는 거 아니에요? 이건 자기를 위한 것뿐만이 아니라 상대방들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마스크를 끼라고 하는 게 정은경 절범 본부장의 국민에 대한 권고입니다. 네, 좋은 캠페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